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바른정당 새 대표에 이해운 의원이 선출이 됐거든요. 예, 근데 뭐 선출이 됐는데 생각보다 흥행은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해운 체제의 바른정당,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바른정당의 그 전당대회 그 결과 발표장의 분위기를 보면, 예. 그 텔레비 화면에 생중계하는 걸 보면 현장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 그렇게 되면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고 하는 이런 파릇파릇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고, 예. 무엇보다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 전혀 감동과 관심을 느낄 수 없지요. 아하. 그게. 예. 근데 그것을 바른정당 지금 구성원들, 주로 국회의원들이지만은 예. 구성원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그 지지율이라는 게 한 자리 수고, 예. 물론 이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게 한 세트로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결국 한 몸처럼 보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보다도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더 낮고, 그 두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다 한 자리 숫자인데, 이게 여당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50% 내외로 이게 올라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주고 있는 바탕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물론 이해운 의원이나 뭐 그 경쟁자들 저 개인적으로 다 잘 알고 예. 다 좋은 분들이지요. 예. 결국 가야 할 길은 뭔가 하면 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석고대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라야 할 요소를 여전히 안 자르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 프로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 재판받는 이 헌정사 초유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크든 적든 책임이 있죠. 예. 제1급 책임, 이른바 1급 전범자들은 친박 고위무사들이고, 예. 나머지들,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의원과 바른정당 의원 20명도 거기에 소극적 방조 책임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눈이 부시고 또 친박 고위무사들이 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것은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책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거기에 소홀히 했다. 예. 그게 방조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 못했다 하는 그 2급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지 1급 전범자들을 잘라내고, 예. 2급 책임자들이라도 석고대죄하면서 국민들이 저희들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 정당의 모습도 이렇게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 책임 분류와 거기에 따른 석고대죄를 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2급 책임자들이라고 합시다, 바른정당은. 예. 그리고 종전과 똑같은 방법에 무슨 전당대회를 하고 때문에 당권을 새로 세웠다.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게. 그래도 이해운 의원의 그 발언을 한 걸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보수 우위, 하여튼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라는 게 보호하고 지킬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 뭘 어떻게 하고 보수의 주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무슨 상황이 이와 같이 그 현직 대통령의 탄핵, 구속, 재판, 반단 이런 헌정사 초유의 그 처참한 상황이 연출된
자유한국당의 그 구성원들이 예.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뭐 당권도 세우고 중앙당을 새롭게 해가지고 보수 그 무슨 질서를 새롭게 하는데 주도권 싸움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성립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거는. 아하, 예. 그건 100번 그래봐야 현재 여당 민주당의 족탈불급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시다. 예를 구체적으로. 예. 친박 고위무사들 이 사람들 참 뻔뻔한 사람들이야. 자진해서 길을 비켜주면 좋은데 길을 안 비켜주거든요. 예.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일찍 삼성동 자택 앞에서 예.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그날로 구속된다는 거 만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 구속되러 가는데 친박 실세들 삼성동 자택 앞에서 이렇게 쭉 서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뭔가를 나오니까 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동차 타는데 고개를 숙이고 환송합니다. 환송. 정상회담 하러 비행장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을 환송하듯이 환송하고 예. 그걸로 끝이야. 예.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예. 친박 고위무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 이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길을 잘못 듣게 한 절대적 책임이 있다. 나는 정계를 떠나겠다 이러고 네.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법정에 참관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대통령과 고통을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잘못을 내가 반성하겠다고. 예. 그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한 놈도 내 놈자 한번 붙여야 되겠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고개를 고추 들고 당권 경쟁에 처음 나서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이는 얼마 전에 자기가 밤잠을 못 잔다 그래서 이런 일로 밤잠을 못 자나. 고위무사로서 우리 주군이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에서 내가 책임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나 이런 줄 알았더니 예. 홍준표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설쳐가지고 예. 우리까지 전부 내팽개치고 이래갖고 어떻게 지지율을 확보할 것이냐. 아하. 그 생각하고 겁이 우려가 돼서 잠을 이런 이 멘탈리티야 이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로 이혜원 의원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점에서 2급 책임자들이 한 군서에 모여가지고 예. 친박 고위무사들 제거를 해요. 제거. 안 빠져나가면 따로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새롭게 뭘 만들든지 아니면 바른정당 이름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헌법 8조 규정에 맞는 예.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당권이라는 이 요물 때문에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야. 당권을 새로 세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하. 당론 결정과 공천권을 쥐겠다 이거지. 예. 당대표되고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뭐 말을 반짝반짝하고 정부 여당에 대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이게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보수 세력이 그 모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신들 차려야 돼 이번에는. 그 이전에 속죄하고 속아내려면 속아내고 예. 그리고 헌법 규정에 맞도록 당을 정비하고 예. 제 말은 미국식으로 하라 이거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돼. 어째서 당대표하고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KBS, MBC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대표가 어떻게 손봅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막말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문재인 대표나 여당 잘못하는 거 막 삿대질하고 떠들고 대고 하면 그게 보수 세력이 모이는 겁니까 그게? 그게 그런 당대표를 뽑아내고 그 당대표 아래 모든 게 복종되고 그 박근혜 사태가 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걸 답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왕에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예.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답답하고도 답답해요 이게.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신문은 절독 운동을 하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홍준표 전 지사는. 언론에 뭐 KBS, MBC 뭐 공중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
홍준표 전 지사가 혼자 나서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잡아집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100명 이상 국회의원들 포용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예. 제 갈 길을 가고 체제를 정비하고 해서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로 그게 나타나야지 그게. 예. 나타나고 무슨 법안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제대로 정비해서 싸우는 거라지. 한 사람이 나서서 말초 신경이나 촉발시키고 감정이나 자극하는 이런 말로 그게 바로 잡아지고 뭐 물러갈 사람 물러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아무튼 이 보수 정당들이 아직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방향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도 저도. 예. 제가 쉽게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수 정당이라는 게 보호하고 지킬 가치인데 예. 우선은 제도와 체제부터 과거와 달리 보호하고 지킬 가치가 있는 중앙당 체제로 이 현재 낡고 썩고 병든 중앙당 체제를 깨고 미국식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이 지키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수 정당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라 이 말입니다. 당사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굉장히 정치권이 또 떠들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이 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녹음 파일이나 캡처 화면이 조작이 됐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예. 그 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여야 간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병풍 사건에 이회창 후보 부인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20억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한 게 그 버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유죄 판결 받고 그 발설자들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이 반국가 사범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게. 그 앞으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아주 엄중 처벌을 해야 돼. 이게. 예.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것도 상당히 의심을 받은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투표일 나흘 전에 조작된 증언을 가지고 이걸 문재인 후보 측을 공격했다고 했으니까 예. 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으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사범, 예. 국가 반란죄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엄중 처벌해야 돼. 물론 박주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둘러서 이 국민의당 구성원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은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은 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 아주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정말로 몰랐을까요, 변호사님? 그건 내가 뭐 법조인의 한 사람인데 구체적 증거를 모르는 이상 알 수가 없지. 그건 검찰 수사 진행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잘 해결해야 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이게 이제 미국 조야라고 하면 미국 국무선이나 백악관이나 상하위원의 분위기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이 굳건한 동맹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회의를 품고 있거나 예.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왔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한미동맹을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중국, 대일, 대북 정책도 거기서 풀어나가야 된다. 예. 하는 이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그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이 점에 있어서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군사적 동맹 외에도 지금 경제 관계거든요. 네네.
한미 관계가 삐걱되면 경제 관계도 위태로워지는 한중 관계의 경제 관계보다도 한미 관계의 경제 관계 더 아주 깊고 연대가 깊어요. 그러고 예.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러한 현실 바탕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미국 조야의 신뢰를 일단 얻는 것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길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문 대통령이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사드 때문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보수 신문들을 보면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요. 네. 이번에 좀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글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상 이제 돌출 발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어버리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문 대통령이 앞에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 그것은 절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 때문에 미국 조야의 어떤 의구심을 갖는 그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서 그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예.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유지해주고 있는 바탕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물론 이혜원 의원이나 뭐 그 경쟁자들 저 개인적으로 다 잘 알고 예. 다 좋은 분들이지요. 예. 결국 가야 할 길은 뭔가 하면 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석고대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라야 할 요소를 여전히 안 자르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 프로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 재판받는 이 헌정사 초유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크든 적든 책임이 있죠. 예. 제1급 책임, 이른바 1급 전범자들은 친박 고위무사들이고 예. 나머지들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의원과 바른정당 의원 20명도 거기에 소극적 방조 책임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눈이 부시고 또 친박 고위무사들이 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것은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책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거기에 소홀히 했다. 예. 그렇게 방조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 못했다 하는 그 2급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지 1급 전범자들을 잘라내고 예. 2급 책임자들이라도 석고대자하면서 국민들이 저희들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 정당의 모습도 이렇게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 책임 분류와 거기에 따른 석고대죄를 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지만은 예. 구성원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그 지지율이라는 게 한 자릿수고 예. 물론 이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게 한 세트로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결국 한 몸처럼 보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보다도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더 낮고 그 두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다 한 자리 숫자인데 이게 여당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50% 내외로 이게 올라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바른정당 새 대표에 이혜훈 의원이 선출이 됐거든요. 예. 근데 뭐 선출이 됐는데 생각보다 흥행은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혜훈 체제의 바른정당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바른정당의 그 전당대회 그 결과 발표장의 분위기를 보면 예. 그 텔레비 화면에 생중계하는 걸 보면 현장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 그렇게 되면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고 하는 이런 파릇파릇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고 예. 무엇보다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 전혀 감동과 관심을 느낄 수 없지요. 아하. 그게. 예. 근데 그것을 바른정당 지금 구성원들, 이제 2급 책임자들이라고 합시다, 바른정당은. 예. 그리고 종전과 똑같은 방법에 무슨 전당대회를 하고, 뭐 당권을 새로 세웠다. 이게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게. 그래도 이해운 의원의 그 발언을 한 걸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보수 우위, 하여튼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라는 게 보호하고 지킬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 뭘 어떻게 하고 보수의 주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무슨 상황이 이와 같이 그 현직 대통령의 탄핵, 구속, 재판, 반단 이런 헌정사 초유의 그 처참한 상황이